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제가 드디어 한국 나이로 30인데요. 믿기지가 않네요. 그래도 지금은 미국에 있으니 만 나이로 따져서 아직 2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30을 바라보며 제 20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이 순간순간에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돌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꼭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지 않더라도 또 다른 방향으로 잘 될 거야 하는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중학교 때 전 광고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팡팡 튀는 광고들의 매력에 푹 빠졌죠. 그리고 광고는 제가 좋아하는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가 모두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쩌면 당연하게도 좋은 광고인이 되려면 일단 좋은 대학부터 가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10년 전 이맘때쯤 수능을 봤죠. 끝나자마자 두근두근 차 안에서 채점을 했습니다. 언어 하나, 수학 하나, 영어 하나, 사탐을 하나, 사탐이 2개 틀렸더라고요. 우와, 저는 실수를 꼭 한두 개씩 해서 차라리 불수능이었길 바랐어요. 불수능에서는 제 작은 실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수학과 영어는 바람대로 1등급 컷이 낮았어요. 그런데 언어가 쉬웠더라고요. 3점짜리를 틀린 저는 1개 틀렸지만 2등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윤리는 제가 엄청 자신 있는 과목이었는데 2개나 틀렸다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제 점수는 성균관대에서 4년 반액장학금을 제시하는 점수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게도 전액장학금은 언수의 1등급이어야 하더라고요. 총 점수는 제가 높아도 언어가 2등급이 되며 전액장학금 조건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원래 가고 싶었던 연고대가 아닌 그래도 반액장학금을 주는 성균관대로 정시 가군과 나군 모두를 지원하게 되었답니다. 집이랑도 더 가깝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장학금 저에게만 혹한 게 절대 아니었겠죠? 정말 많은 정시 지원자들이 몰렸고 가군은 아예 떨어졌고 나군에서 160번이 넘어가는 예비번호를 받게 되었어요. 성균관대 상담받으러 갔을 때 분명 입학할 수 있는 점수라고 했었는데 불합격의 예비번호라뇨. 그것도 160이 넘어가다뇨.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고 저는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재수학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재수학원들에서는 제 수능 점수를 보고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며 서울대를 준비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원래도 연고대를 가고 싶었고 솔직히 한 과목에서 하나 틀리냐 100점 맞느냐는 제 운이나 컨디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실수를 절대 안 할 수 있다는 자신도 없고 재수는 정말 싫었죠. 그렇게 2월이 되었습니다. 영혼 없이 재수학원 다닌 지 3일. 성균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막차를 타고 전화 합격을 한 거죠. 이때 처음으로 기뻐서 울었네요. 보장되지 않은 단 하루를 위해 1년을 다시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수능 본 다음 날부터 합격 전까지 지옥의 3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고등학교 내내 가고 싶던 연고대가 아니었지만 게다가 제가 가고 싶던 사회과학부도 아닌 인문과학부였지만 게다가 추가 합격생은 반액장학금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엄청 감사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원래 하고 싶었던 광고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선배들이 학점보다 동아리를 더 중요시한 만큼 활동이 엄청 빡셌습니다. 아침 8시에 만나서 새벽 1시, 2시까지 작업을 하고 집에 가거나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광고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우고 상도 받고 실력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점 관리했겠나요? 대충 3.5만 넘으면 되지 했죠. 그때의 저에게 말하고 싶네요. 너 나중에 학점 필요해. 학점 관리 제대로 해. 그리고 어차피 레주메는 원페이지라 졸업 후 찐 어른이 되면 동아리 활동들 쓰기도 애매해. 남는 건 학점뿐이란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1학년 때 성적으로 2학년 전공이 결정되거든요. 그렇게 제 1학년 학점 때문에 원래 가고 싶었던 국어국문학과에서 떨어져 당시 비인기 전공이었던 문헌정보학과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 이지망으로 제가 문헌정보학과를 썼던 이유는 그냥 도서관 사서랑 관련이 있는 전공이라고 언뜻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정보학의 길을 알게 된 거죠. 우연히 접한 데이터 분석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다 같이 어려워하니까 학점이 잘 나오더라고요. 또 제가 문헌정보학과에 들어간 그 시점부터 저희 전공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 교환학생도 갈 수 있게 되고 나라에서 장학금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광고를 하고 싶다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나요? 그래서 지원하고 학과에서 워싱턴 대학교에 제일 처음으로 장학금 받고 혼자서 다녀왔죠.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도 이 전공이 어렵긴 어려웠고 워낙 광고를 하고 싶다는 뜻이 어렸을 때부터 강했어서 이 분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광고인이 되려고 신문방송학과도 복수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미국에서 돌아와서 다시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전공은 학과 학생들 전체가 있는 카톡방이 있고 거기에서 각종 정보 교환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갑자기 LGU 플러스가 졸업 1년 남은 학생들을 뽑는다는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저는 대기업을 가고 싶었고 그 중에는 LG가 뭔가 이미지도 그렇고 좋아서 LG로 가고 싶었었습니다. 원래는 LG 광고회사로 가야지 했는데 졸업 전에 이렇게 1년 동안 LG 계열사에서 트레이닝 받으면 나중에 LG 광고회사 갈 때 같은 LG라서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지원했습니다. 다만 이건 공대생이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소수로 뽑는 전형이었어요. 개발자와 함께 기획자도 뽑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공대생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저는 기획자를 지원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전공이 문헌 정보학이잖아요. 그리고 학점도 나쁘지 않았고 학교에서 혼자 교환학생도 장학금 받고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광고 관련 잘된 활동들이 많았거든요. 또 제가 너무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서 좀 쉬어보자 하고 교환학생 다녀와서 휴학을 신청했는데 막상 쉬려니 마음이 불안해서 키즈앱 IT 스타트업을 다녔었거든요. 휴학 끝나고도 대표님이 시간을 잘 봐주셔서 학교 다니면서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좋게 보시고 운 좋게도 뽑혔습니다. 문과생 5명 정도 있더라고요. 사실 면접에서 제가 광고 관련 활동과 수상이 많아서 저한테 광고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을 하고 싶은 거다. 그런데 학교에서 기획 동아리는 없고 광고 기획이 있더라. 저는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둘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얘기했더니 면접관님도 끄덕끄덕 공감하셔서 잘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U+에서 방학 때는 매일, 학교 다니면서는 주말이나 저녁에 회사를 가 AI, 빅데이터 등등을 더 배웠습니다. 근데 여길 다니면서 직원들도 보고 하니까 이 회사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광고회사는 날밤 새는 날도 많고 정말 빡세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회사를 가고 싶었던 건데 여기를 보니까 워라밸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 다른 회사 지원 안 하고 그냥 이곳으로 취직했습니다. 저에겐 큰 사건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광고인을 꿈꿨는데 통신을 1도 모르던 제가 핸드폰 바꿀 때면 아빠랑 무조건 같이 가던 제가 통신사 직원이 되다니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리고 제가 아까 기획자로 지원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팀을 배정받을 때는 인사팀에서 저를 따로 불렀어요. 데이터 분석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처음 제가 지원했던 직무랑 다르니 약간 미안해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야 신입사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제 전공이 어쨌든 관련이 있으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얼떨떨 네 했는데 이게 또 제 인생을 바꿨네요. 여기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5년간 근무하면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고 지금 이렇게 미국에 와 있으니까요. 회사 다니면서의 고민과 결심을 내리기까지는 제 다른 영상에 담았었죠? 어떻게 보면 저는 고등학교 내내 원했던 대학을 간 것도 원하는 전공을 간 것도 원하는 회사를 간 것도 원하는 직무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뭔가 돌아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대학교 다닐 땐 생각도 못한 대학원을 왔죠. 그것도 미국으로요. 그리고 사실 대학교 다닐 때는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며칠 내로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너무 조바심 내고 우울해지지 마세요. 또 인생이 다른 길로 흘러갈 수 있답니다. 물론 이것도 결국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재 하게 된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운이 왔을 때 잡죠. 대학교 때 과외하면서 돈도 벌어야 하고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외부 활동에서 성과도 내야 하고 고등학교 공부도 빡셌는데 인생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드라마를 볼 때 진짜 인상 깊어서 절대 안 잊혀지는 말이 있는데요. 기회의 여신은 앞머리만 있어서 올 때 딱 잡지 않으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 라는 말인데요. 저는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은 아무 때나 오지 않기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한번 올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순간에 어떤 게 부족해서 지원도 못하는 상황은 최소한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놀다가 중학교 때 각 잡고 공부해서 성적 올리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인강 듣고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끝날 때쯤 한겨레 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제가 공부하는 게 지금까지 트래킹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에 인터뷰할 학생으로 저를 추천한 거죠. 그 덕분에 한겨레 반페이지에 제 공부 얘기가 실렸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제 성적도 첫 1학년 1학기 전교 50등에서 3학년 때 전교 5등까지 올랐는데요. 이후에 이 기사를 보고 EBS에서도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저는 좀 놀랐어요. 집에서 혼자서 조용히 고군분투하며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지켜보고 알아주는구나 뿌듯하면서도 싱숭생숭했습니다. 제가 원래 긍정적인 성격인 건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종종 질문을 받는데요. 이런 사건들도 저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20대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살에 다시 대학을 오기로 결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다 새로 시작한 느낌이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지금까지 회사 다니며 모은 돈을 전부 투자해야 하는 도전이었거든요. 누군가는 결혼하고 안정기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도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도 더 벌고 누구보다 안정적일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확실하지 않은 미래로 다시 뛰어든다는 게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결국엔 후회하게 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돈 모아서 하는데 그래, 나한테 투자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30부터지 라는 생각으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0살 때도 그리고 지금 30살도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있게 되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